보시는 제목과 같이 금융기관 스컵3 관리 강화와 금융 배출량 측정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밑에 쓴 것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이자율이 줄어든다 라는 사실을 혹시 요즘에는 많이 뉴스 기사가 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좀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이랑 그래서 앞으로 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도 ESG 관리 측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즘 아주 난리죠. 챗 GPT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챗 GPT를 사용하면서 좀 ESG랑 연관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비유를 좀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그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한국인인데 나의 그 잉글리시 리스닝 스킬을 좀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챗GPT는 굉장히 똑똑하니까 막 정리를 잘 해주잖아요. 보면은 뭐 자막과 함께 영어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세요. 영어 음악을 들어보세요. 아니면 팟캐스트나 오디오북 듣기 연습을 해보세요. 뭐 다른 방법으로는 영어를 구사하는 언어 파트너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언어 학습 앱을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챗GPT는 그냥 끝내지 않죠. 마지막 곁다리를 항상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영어 듣기 실력을 향상하려면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영어에 노출되도록 노력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아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이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고 좀 쉽게 들릴 수 있지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런 게 있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뿐이지 이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ESG 요즘에 또 ESG가 너무 붐이고 막 부담감도 많이 들고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만 좀 더 왜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왜 그런 요구들을 하는지 좀 그 이면을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뭐 개인이든 사회든 기업이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고민해 보는 게 저는 ESG 경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객들이 요구하니까 거기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그런 경영을 꾸려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지구촌 사회에서 글로벌 사회에서 글로벌리 요구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챗GPT가 이제 영어 리스닝에 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ESG도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아서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전혀 어려운 주제도 아니고 분야도 아니라는 것을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에 혹시 이런 뉴스 기사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또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 요점은 그거예요. 은행에서 SLL이라고 하는 지속가능성 연계 목표랑 그 기업의 현재 성과 퍼포먼스 대비 앞으로의 ESG 관리 측면에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감축을 달성할 경우에 은행에서 이자율을 인하해 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은행은 이자를 많이 받으면 좋은 게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은행은 이자를 많이 받는 게 좋은데 왜 우리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은 왜 이자를 지원해줘? 어? 그거 말고 그냥 우리 매출, 우리 성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야지. 왜 갑자기 온실가스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행이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은행의 금융 배출량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은행의 금융 배출량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앞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 잠깐 설명해드리게 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의 그 유형 성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스콥 1, 직접 연소에 따른 직접 배출, 스콥 2, 그 전력이나 열스팀 구매에 따른 구매 전력에 따른 간접 배출, 그리고 스콥 3, 가치 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여기에 카테고리가 15개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나뉘어지게 되겠는데 거기 중에서 맨 마지막 카테고리 보면은 인베스트먼트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인베스트먼트의 스콥 3 배출량이 바로 은행의 금융 배출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관되어져서 은행이 이제는 우리가 빌려주는 대출이 될 수도 있고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실적이 우리 은행의 스콥 3 카테고리 15번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요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첫 번째 제가 네모박스 쳐진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SLL 대출이 늘어날 경우 환경부문 지표, 탄소 중립 달성 등의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거래 중소기업이 SLL 목표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설정해 이를 달성하면 은행의 금융 배출량, 포트폴리오 내 투자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하는 은행의 금융 배출량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거래 중소기업이 SL의 목표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설정해서 이를 달성하면 은행의 금융 배출량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은 기업들한테 이자율을 인하해 준다는 거죠. 그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얻게 되는 좀 더 줄어드는 수익보다 금융 배출량이 줄어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놓치면 안 되죠. 이 부분을 알아야지 왜 은행이 우리한테 온실가스 감축을 하라고 왜 은행이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돈을 빌려주는 것 뿐인데 이렇게 인지하는 순간 서로의 그 발 스텝이 맞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단기간에 감축할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감축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빨리 인식에 전환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좀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그 CDP 코리아에서 Climate Change and Water Report가 2022년 버전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국내 응답기업 133개 정도 되거든요. 이 133개 정도 되는 기업의 스콥 3 배출량의 정도를 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출처를 적어 놨거든요. 이거를 그냥 구글에 치시면 바로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스콥 3 배출량이 몇이냐면 한국이 15억 톤 CO2 이퀴벌런트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스콥 1, 2 배출량이 4.2억 톤 정도 되는데 여기에 스콥 3는 3.6배, 거의 뭐 거진 4배 정도 되는
굉장히 좀 격차가 많이 있죠. 이만큼 스코프 3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미국 한번 보실래요? 미국 보면은 응답 기업이 644개 기업인데 652억 톤이죠. 근데 스코프 1, 2는 17억 톤이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만큼 스코프 3는 한번 전체 카테고리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만큼 많이 차이를 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현상은 그렇고 여기서 보면은 또 한국이 그러면 굉장히 낮은 수준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낮을 수도 있는데 그 절대적인 수준은 이게 또 뭐 그 국가의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을 그 변수를 좀 고려하다 보면은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분들께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금융 쪽 산업을 보면은 금융 쪽 보면은 여기 스코프 1, 2가 굉장히 적죠. 0.00 몇 톤 이렇게 되는데 네, 당연히 그래요.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제조기업도 아니고 연료를 연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스코프 1, 2가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스코프 3는 이 스코프 1, 2에 비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 스코프 3가 어디서 도대체 나오냐? 한번 보면은 그 카테고리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투자가 여기 보면 15번 인베스트먼트거든요. 인베스트먼트의 스코프 3 배출량이 전부 다다.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투자나 대출, 보험 등 금융 비즈니스 활동으로 발생하는 스코프 3의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요것을 이제 즉 금융 배출량을 하는데 이걸 줄이는 게 관건이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